개, 돼지들이니까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물가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내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다. 우리 정치 이야기하는 이상한 목사다.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목회자들은 모르더라고. 몰라. 그럼 모르면 뭐에 관심이 있냐? 뭐 일단 자기 일정이 바빠요. 세미나도 다녀야 되지, 세일 컨퍼런스 다녀야 되지, 뭐 또 다녀야 되지, 설교 세미나도 다녀야 되지, 아니면 총동원 전도주일도 해야 되지, 뭐 행사도 때마다 해야 되지, 조금 있으면 또 맥주절 보낸다고 또 뭐 하겠네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여름 수련회 해야 되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지, 뭐 바빠요. 대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올라도 놀랐습니다. 불이야! 하면 이상하대요. 불이야 하면 이상하대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본래가.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해가는 근원적인 것은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지. 항상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타락했으면 나라가 그 다음에 망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존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거의 안 하니까 저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 안 했고 목회자가 양심이 있다면 불났으면 불이야! 해야지 양심이 있는 거죠. 제가 불이야! 그러니까 왜 불이야 그러냐 조용히 해라는. 저는 거의 매일 욕을 먹습니다. 매일 유튜브에 다녀서 가지고 정치학이라냐. 정치학이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학이 많이 한가요? 저는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라 정치학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따로 이야기만 해. 설교 말고 설교 전에. 2주 전에도 내가 설교 전에 30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는 따로 했잖아요. 1시간을. 30분? 소위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1시간은 설교. 그렇게 했죠.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천년만년 여기서 평안하게 살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내년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 무너지면 복구 못합니다. 그것이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이탈리아를 봐도 되고 다 베네수엘라를 봐도 되고 브라질을 봐도 되고 아르헨티나를 봐도 되고 영국을 봐도 되고 다. 아마 이제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인데 이번에 동성애를 이제 합헌을 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독일도 이제 풍기박살 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몇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개와 돼지가 돼서 복지 속에 무상 속에 빠져버리는 나라치고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제가 몰락할 거예요. 최소한은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당 시급을 10,000원, 1시간 노동을 10,000원으로 했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빨리 하라고 지금 민노총부터 데모에 지금 돌입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 완전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77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135만원, 137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150만 명입니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그리고 시급 10,000원을 했을 때에 자영업자 200만 명이 무너집니다. 그럼 200만 명 숫자가 보통 숫자로 보입니까? 경유세만 좀 인상해도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는 많을 거고 어지간한 중소기업 경유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많이 무너지고 건설업, 건축업 그 다음에 시급 10,000원을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시급이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대로 제가 볼 때 4,000원, 5,000원대 줄여야 됩니다. 4,000원, 5,000원대로. 줄여야 돼요. 4,000원, 5,000원대 줄여가면 알바하지 않고 월급 받는 3D 업종이라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3D 업종은 사람이 부족가 아닙니다.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3D 업종은 부족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알바해가지고도 비싼 돈이 나오거든요. 시급이 세니까. 좀 이상한 구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하려면 그런 좀 상식적인 이야기, 경제가 건강하려면은 이 시급제가 많아야 됩니다. 시급제가. 비정규직이 많아야지만이 나라의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야지만. 아니, 여러분이 슈퍼마켓을 좀 규모가 있는 직원 3명을 데리고 가는 슈퍼마켓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3명보다 계산원을 더 쓰고, 종업원을 더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되면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정규직이라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는 수밖에 없죠.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줄도산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끔찍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 기업 법 자체가 악법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쪽 수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 쪽이 아니니까, 기업 옹호론자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 악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적자를 봐야지만이 기업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기업을 문을 닫으려면 망해야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예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타자기 있었죠. 타자기 참 돈 많이 벌었죠. 타자기 만드는 회사가 있다. 타자기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자판으로 바뀌고 타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흑자폭이 높다가 점점점 흑자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0으로 떨어지가는 도중에 곧 타자기 사업은 망해. 그리고 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죠? 타자기 사업에서 저거 자판 키보드 사업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흑자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법이 뭐냐 그러면 점점 타자기가 해도 10원이라도 이익을 보고 있으면 기업을 정리를 못해요. 하고 적자를 딱 봐가지고 빵꾸가 나고 부도가 나야지 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 기업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회사나 기업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경제는 부도가 나고 파탄지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악법들이 점점점 강성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에 어떤 문재인 씨가 세우는 사람들이 다 무슨 입장이냐 그러면 좌파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좌파 입장은 이 물건의 가격을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면 국가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김상조 씨가 된 다음에 치킨값을 누가 조정해버렸죠? 바로 김상조 씨가 출동해가지고 그날 바로 조정해버렸죠. 치킨값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됩니까? 국가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지만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요. 아니 부당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기면 다른 기업에서 돈 벌어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순까지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시장에게 맡겨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맡겨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이 화장지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00원이다. 그래서 이걸 1,500원에 판다. 근데 국가에서 이걸 500원에 팔아라고 지시해버리면 이거 만드는 회사는 어찌 됩니까? 망해버리죠.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합리하게 보이면 가격을 명령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씨가 불러들이고 뽑은 장관들, 뽑은 고위급 인사들이 그게 좌파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좌파적인 사상은 가격을, 임금 같은 걸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을 최소화해야지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월 1일, 어제가 7월 1일이죠. 어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어제 중단했어요. 이제 중단했어. 중단하면 현대중공업 그 군산 조선소 같은 경우는 군산의 한 24%의 생산을 차지합니다. 경제를 24%를 담당하는 거죠. 전북 같은 경우, 전북 군산이니까 전북이 한 7, 8%인가 이렇게 경제를 담당해요. 근데 왜 저게 군산 조선소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저게 이제 중단을 해버리냐?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수주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저 지경까지 왔느냐?
그때에 그 노동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정규직이죠. 정규직은 뭐 하고? 정규직은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 데모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월급을 인상시켜달라고.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이럴 때도 파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파업이냐 그러면 아니 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는데 꽤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5만 명 근무한다. 근데 일감이 2만 명밖에 없다. 그럼 몇 명을 잘라야 됩니까? 3만 명을 잘라야지요. 그래야지 2만 명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일감이 더 많아지면 많은 것에 따라서 인력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5만 명인데 예를 들어 2만 명까지밖에 없다. 3만 명을 자르려는데 이 2만 명까지도 다 동맹파업을 해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2만 명 들어온 일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주나 계약은 다 파기되는 거죠. 회사는 손해보고. 그러니까 퇴직시키려는데 퇴직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재고 사실은 무서운 문제가 사드입니다. 사드가 이제 철수되고 사라지면 사드, 철수, 전작권 회수 그 두 가지가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헛개비고 허수아비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참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논산이든 어디든 훈련소에 가가지고 병사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서 저 병사들로 전쟁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전쟁을 못합니다. 당나라 부대, 진작 당나라 부대입니다. 아무 전쟁력 자체를 거의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작권 해소해버리고 주한미군은 이제 정리돼가는 이런 시발점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미국 측에서는 거의 8월까지 사드를 결정해서 완전히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판국인데도 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는 33만 제곱미터까지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드 저 기지는 10만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10만 제곱미터. 그러면 10만 평이니까 33만 제곱미터가 아닌데 공연 면적이 다 기당 그리고 민변이나 청와대 측을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법 22조가 33만 제곱미터가 넘어야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23조는 환경영향평가의 제외대상법, 제외대상에 들어가는 것 3가지. 3가지가 두 번째가 그 조항입니다. 두 번째가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가지고 첫째는 고도의 군사 기밀을 요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33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안 돼. 협의해서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드 기지는 저게 1조 원이 넘는 건데 저게 얼마나 이 무기 중에서 고도의 보안과 기밀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은 다 오픈하고 드러내고 있는 비밀 누설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첨단, 우리나라 것도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그걸 조사하려고 북한에서부터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막 사진 찍고 촬영하는 그것을 레이더 기지든 뭐든 그걸 전부 다 오픈하는 거예요. 공청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드러내고 그 정말 중요한 그 사드 기지를. 두 번째는 긴급한 사안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 긴급한 사안인데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한 달에 한 5발씩 쏴대는데 긴급 사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원도 이야기하고 상원도 이야기하고. 이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 28,500명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30만의 자국민의 목숨과 나아가서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데 이거 긴급한 거다. 당신들이 긴급한 것을 빨리 안 해주면 주한미군 빼겠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군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감축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축은
우리나라 군이 41개 사단이 되어 있어요. 41개 사단에서 이걸 줄여서 몇 년도까지 28개 사단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아가서 해병대가, 우리나라 해병대가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병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28,000명 정도. 이걸 감축시켜버리겠다. 해병대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입니다. 이건 줄여버리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군이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1군하고 3군이 강력한 부대입니다. 1군, 3군 해체시켜버리겠다. 그거 다 발표했고 이제 그렇게 시행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교육은 완전히 북한의 교육이 평균화 아닙니까? 평균화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회 균등이 아니라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평균화 시켜버리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진학되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대학 들어가고 대학도 평균화 시켜버릴 거야 아마 얘네들은. 그게 좌파의 교육 방식은 평균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화가 들어오면서 이 좌파 교육이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실력 좋은 애들은 더 좋은 대로, 노력한 애들은 더 좋은 대로,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좌파의 교육 방식은 평균화. 그래서 점점 이제 시험도 안 보죠. 중학교도 시험도 없어져가지고 초등학교 시험도 안 보지, 등수도 안 매기, 다 좌파 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도 무너져가지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군사가 무너져가지고, 주한미군은 떠나려 그러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판국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불이야! 저한테 뭐라고?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알았다. 지난주에 전화가 누가 해서 간혹 어쨌지 제 번호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왜 한국계 목사님들은 나라가 평안하다 그러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나라가 위험하다. 왜 당신 같은 몇 사람만 그럽니까? 당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그걸 믿으셔라. 평안합니다. 앞으로 대대자자손손이 평안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고 아니 보면 모르냐 그 말이. 왜 무관심하지? 꼭 자기 집안의 가계부 카드를 썼는데 얼마 쓴지도 계산 안 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수입과 지출이 내가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밑에서 써야지. 이상으로 쓰면 시간이 1년 지나면 그걸 안 망할 거라고 봅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나라가 정상일 때는 관심 안 가지고 내일에 충실하면 되죠. 그치요?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이 아닐 때는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지켜봐야 될 거야. 잘 지켜봐서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사태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돼요. 응? 안 그러면 우리 남쪽에 섬도 많아요. 우리 여수에는 섬이 부속섬이 365개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 굴이 쌀가마니 들고 튀어서 어떻게 먹다가 나머지 굶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섬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은 낚시 연습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어항에다가 붕어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낚는 훈련을 한다든지 어디 바보 멍청으로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게 사회가 다 거짓말만 돌아다니면 하나님 말씀은 참을 말아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입을 딱 다물면 되는가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게 거짓입니다. 이런 게 거짓입니다. 이런 게 참입니다. 왜 거짓을 가지고 당신들은 거짓된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이 악인을 따라가면 악인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북한하고 합친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이에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은 북한하고 화친을 원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과 확신했을 때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전 세계 전쟁 물자를 대고 마약을 공급하고 테러 지원을 하고 용병을 보내고. 근데 어리석어졌어. 아, 북한 동포요, 한결해요, 한민족이요.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민인 남한국 유다 왕, 북한국 이스라엘도 선민에 들어갔던 거예요. 뭐 그리고 화친하는 게 더 맞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잘했도다. 북한국과 화친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려 하니 축하하도다. 내가 복을 내리노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에. 그랬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해야죠. 불이 났는데 악인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사회에서 악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응? 최소한은 소경이 되면 몰라도 소경이 아니라면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그게 정상은 절대 아니죠. 정상은 아니죠. 최소한은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시급 10,000원만 시행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내년에 빨리 시행되면 빨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급 이제 시행된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려요 이제. 물론 전화 여러분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시행돼 버리고 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급 10,000원 받다가 줄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 공산주의처럼 강력한 법이 적용되니까 시급 10,000원인데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도 5,000원만 주어가지고 5,000원 계약을 합니다. 갖고 5,000원만 받습니다. 갖고 끝날 때 뭐 하는지 압니까? 고발해버려요, 주인을. 고발해버립니다. 저 몇 건 그거 들었습니다. 편의점에 5,000원 줄 돈이 안 돼가지고 6,500원 줘야 되는데 5,000원만 이렇게 받고 지네다 끝날 때 주인 고발해버려요. 고발하니까 다 돈 물어내야 되고 위자료까지 내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그렇게 매탕해가지고 이 먹는 친구들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00원 정했어요. 못 줘요. 7,000원으로 계약할 수 있죠. 7,000원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해놓고 고발해버려요. 법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진 것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물가 같은 것은 올랐다 내렸다 그러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가도 내려오는 게 쉽지 않는데 급여나 월급이나 이런 시급은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한 시간에 10,000원 받던 것이 한 시간에 어떻게 5,000원을 받습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제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이. 그만큼 이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 개론이, 경제학 원론이 기본 과목이었어요. 경제학 원론이. 기본 교양 과목이었어요. 그러면 뭐 경제 정도 좀 듣고 보면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경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아주 이게 무지해가지고, 무지는 죄입니다. 그런 식의 무지는. 아주 무식해가지고 뭘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지. 무관심하게 이제 애들 막 키우고 뭐 그냥 건강만 챙기고 살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절대 그럴 때가 아닙니다.